안녕하세요. 아담하니 좋네요. 가까이서 보고. 아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오늘 전쟁 같은 회사편, 1특을 하겠습니다. 수업은 최대한 약해서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깊이도 할 거고요. 저희 1특이 워낙 많이도 듣고 인강으로,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내일까지 할지. 응?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저희 수업 진행을 하는데 봅시다. 회사편은 워낙 중요하니까요. 가끔씩 밖에서들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엄수표법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회사편이 훨씬 중요해요. 수법은 또 쉽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할게요. 저희 교재 보면 통칙 정리해놨고요.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과 주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기관 쪽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 변동을 정리할 거고요. 또 주식회사의 기타 제도를 정리를 할 겁니다. 2장서부터 저희 교재는 6장까지는 주식회사 편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식회사 편에 관한 내용이고 이쪽은 시험에 출제가 거의 20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7장에서 나오는 구조 변경에 대한 개정이 좀 있었는데요. 이쪽도 주식회사 편에 출제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타 회사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수업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에요. 1장에서 할까? 8장에서 따로 할까? 이렇게 고민스러운데요. 1장과 8장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회사의 비교를 가지고 출제를 많이 안 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각각 회사를 깊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설립 취소에서. 오케이? 또 한 명 회사 사원의 무한 책임의 성격, 보충적 책임이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쪽 기타 회사에서 회사편을 잘 해놓고 많이 틀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쪽 오면 지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정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먼저 어디서부터 정리한다? 기관서부터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손이 잘 안 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과 주주를 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첫 번째로 가도 되고요. 기타 회사를 먼저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자, 수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제 출제는 이렇게 돼요. 통칙에서 보통 한 2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식회사 설립도 2문제, 3문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과 주주는 보통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져요. 기관은 보통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본금 변동은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작년에 2문제가 나왔죠. 감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고요. 이쪽이 의외로 출제가 또 많이 이루어집니다. 3문제 정도. 구조 변경은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2문제가 출제했는데 올해는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로 나오는 것은 아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쪽일 거예요. 또 합병 쪽일 겁니다. 대가직 방식 관련된 그 부분을 정리하시고요. 이쪽 또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2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회사편 부터 먼저 1특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회사편 내용이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쪽을 좀 더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아마 타이트할 거예요. 다음 수업보다는 진행을 할게요. 자, 통칙으로 꺼내겠습니다. 제 1장이에요. 원래 필기를 하면 안 되는데, 통칙에서 저희가 이제 책을, 핸드북을 좀 변형을 했습니다. 원래는 책을 새로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학원을 차리고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세법 수업도 하고 이런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책을 제대로는 못 썼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처음 나오면 뭐가 나와요? 주제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먼저 연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험에 나올 만한 그 회사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사법상 소송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뭐하고 회사의 설립하고 연결시켜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해산, 청산, 기타 제도가 있어요. 그때 해산을 볼 때는 꼭 계속사유하고 연결시켜야 되고요. 청산에 대한 부분은 주식회사의 청산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주제가 출제 포인트예요. 주로 출제되는 것들은 이거예요. 개념, 또 종류, 또 회사, 해산, 청산, 기타 제도 이 3개가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 했네. 그죠? 감시하러 왔나 했어요. 자,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꺼낼 건 회사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개념 요소에 대해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철저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죠? 기본적으로 회사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까지 가시고요. 또 그죠? 사단성의 파괴 문제, 1인 주식회사의 법률 관계 문제까지를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에서는 권력력과 행위 능력까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자, 교재본에서 정리할게요. 자, 회사의 2대 개념에서는 뭐다? 영리성과 법인성이다. 그런데 영리성은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하나는 의미적 측면, 영리 추구 의도와 뭐다? 이익의 분배다. 자, 총칙으로 할게요. 자, 이익의 분배를 하지 않는 법인이 존재합니다. 걔를 뭐라 그래요? 비영리 법인. 걔네들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이에요. 걔네들은 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상법은 적용될 수 있지만 절대 상법상 회사는 될 수 없다. 왜? 이익의 분배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행위적 측면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저 영리성은 행위적 측면에서 뭐 상법 40조의 22가지 영리 행위를 상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밖의 영리를 뭐다? 준상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상사회사나 민사회사나 모두 상법상 회사다. 머릿속으로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교재 그죠? 특히나 행위적 측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법인성에 대한 문제 정리합시다. 법인성은 뭐예요? 자, 회사만이 제3자와 그죠? 법률 관계를 갖는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법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3자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누구는 채권자와 주주는 그죠? 책임을 질 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주주예요. 그죠? 그랬을 때 회사만이 제3자와 법률 관계를 하는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법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회사 자체의 재산은 회사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있다? 그죠? 주주 개인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채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절대 회사 재산에서는 뭐 할 수 없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머릿속으로 정리를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이유는 회사 오로지 회사만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개념이 나와요? 자, 1인 주식회사의 문제와 관련된 사단성의 파괴 문제가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사단성의 파괴 정리하면 되겠죠. 사단성부터 정리하세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를 성립 및 존속 요건하는 개념을 사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정리할 게 뭐다? 사단성의 파괴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회사,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인적회사의 경우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가 성립 및 존속 요건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에 주목하셔야 돼요. 유한책임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 성립 존속이 가능하다.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 1인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견해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네 가지가 존재하죠. 첫 번째 주총 운영과 관련된 문제, 이사 등의 자기거래와 관련된 문제, 또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대한 문제, 또 1인 주식회사에 특유한 문제가 있죠. 의결권의 제한에 대한 문제 네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 정도 되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주주총회 소집권자 누구? 때릴 거예요. 대표이사, 이사. 공부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어. 자, 이사회 소집권자 누구? 때릴 거야. 각이사. 주주총회 소집권자 누구? 이사회. 이 양반들이 지금 뭐하러 왔어 여기. 주주총회 소집권자는 원칙 이사회. 다만 임시총회 소집청구는 발행주주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소수주 감사 법원도 갖는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어야지. 오늘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일특을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그죠? 오늘 실강을 많이 안 왔지만 왜? 상법 항상 뒤로 빠져 있어요. 물론 그죠?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상법 경제학은 너무나 소중한 과목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공부해서 그지? 세법 점수 얼마나 맞아? 그지? 그잖아. 재무회계 또 원가액 점수 얼마나 맞아? 한 65점 맞으면 아주 잘 맞았다 그러잖아요. 70점 정도 맞으면, 그지? 평균. 근데 상법은 80점 맞으면 실패했다 이래. 공부는 더럽게 안 하고, 그지? 다시. 주총 운영 관련된 문제. 첫 번째, 주총 프로세스 정리합시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소집을 결정한다. 오케이? 결정이 되면 대표이사가 주총 2주간 전에 소집 통지를 한다. 그죠? 결의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통 결의, 특별 결의, 특수 결의를 거친다. 의사록을 작성한다. 그런데 1인이에요.
처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1인주의 사회협찬은 유효하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만 뒤쪽으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소지권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소집 통지를 하지도 않고, 그죠? 결의를 거치도 않고, 심지어 의사라고 작성하지 않더라도 1인주의 사회협찬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이사 등의 자기거래 갈게요. 4장에 있는 내용이죠. 원칙적으로 누구 승인 필요합니까? 이사회 승인. 승인 요건 어떻게 돼요? 미리 이사 청소의 3분의 2 이상 승인, 그죠? 사전적 승인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과연 주총 승인으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 판례의 견해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주총 승인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1인주의 사업체는 유효하다. 정리를 꼭 하시길 바래요. 최근에 출제된 문제죠.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해서 정관행 규정으로 주총회 승인상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상법은 항상 물 흐르듯이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정리할 거 뭐 있어요? 배임 횡령.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배임 횡령은, 그죠? 자, 회사 편뿐만 아니라 총칙에서도 많이 나와요. 상행위에서 배임 뭐예요? 항상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임무혜택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임무혜택가 있기 때문에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회사에 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무혜택과 더불어 뭐 했다면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면, 그죠? 배임죄, 회사 예산을 뭐 했다면 유용했다면, 그죠? 횡령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인주 겸 이사가, 오케이, 회사의 임무혜택과 더불어 재산상 손실 끼친 경우에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유는 왜 그렇다? 오케이, 회사와, 그죠? 1인주 겸 이사는 전혀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머릿속으로 꼭 넣어놓고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자, 감사스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테스트하는 거예요. 발행주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대주주는 그 초과 주식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정관의 비율을 낮출 수 있지만 높일 수는 없다. 이것까지는 많이 애웠을 거예요. 그런데 1인 주식회사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케이? 감사 선임할 때 어떻게 선임합니까? 최초 보통결로 출석한 주의 의결권의 과반 수임이요. 발행주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선임을 해야 돼요. 근데 봅시다. 발행주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100분의 3 초과 주식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럼 감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결권의 제한 규정은 작동하지 않는다. 또 하나 특별 이해관계는 의결권 제한 규정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박아 넣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봐야 될 내용 뭐 있나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두 가지만 체크합니다. 뭐 법인격을 완전히 박탈한 제도는 아니다. 오케이. 법인격 남용의 주체는 누구? 그죠? 주주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다른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는 뭐 할 수 있다? 법인격 부인의 법리, 그지? 즉 남용을 이유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서 볼 건 첫 번째 색깔 그어진 거, 또 하나 적용의 확장 부분을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서 회사의 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도 회사의 능력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회사에서 법에서 능력은 권리 능력과, 그죠? 크게 행위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권리 능력보다 권리 의무의 주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고요. 행위 능력은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게 딱 두 가지예요. 질문. 자, 1특이어도 이렇게 수업입니다. 자, 회사는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누구를 통해 실현된다? 스스로는 가지지 못하고 대표이관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래서 대표이관의 행위는 곧 회사행위 간다. 등식 만드세요. 대표이관의 불법행위는 회사의 불법행위가 된다. 또 질문. 행위능력자 제도에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유는 대표이관은 반드시, 그죠? 행위 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만 대표이관이 될 수 있어요. 세 가지 논제 꼭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도 불법행 능력이 있다. 그죠? 자, 뭐 대표이관은 반드시, 그죠? 법정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행위 무능력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두 가지 정리를 꼭 하시길 바래요. 권리 능력에서는, 그죠? 당연히 있으니까 이때는 제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성질에 의한 제한, 또 법률에 의한 제한, 또 목적에 의한 제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질에 의한 제한 중에 그죠? 나올 만한 거 뭐 있어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난 제한이다. 상속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유증이나 승여는 가능하다. 명예권도 인정된다. 상호권도 인정된다. 친족 생명에 대한 권리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법률에 의한 제한 정리합시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 그죠? 시험에 또 하나 많이 나오죠. 청산중 회사는 청산 그죠? 목적 범위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꺼내세요. 청산중 회사는 합병으로 존속회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영업능력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청산중 회사는 존립중 회사를 존속회사라는 합병만 가능하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자, 그죠? 답답하고 그러면 시험 일주일 전에 1특 다시 들으세요. 그러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정리하시고 법률상지하 두 가지 정리할 수 있죠. 회사는 뭐 그죠?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은 될 수 없다. 유한 책임 사원이나 주주는 되는 거 전부 가능하다. 질문. 그런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대표이관이 될 수 있나요? 전제하지 맙시다. 왜? 유한 책임 회사는 업무 집행자를 누구? 사원도 가능하고 사원이 아닌 자도 가능하고 심지어 법인도 가능합니다. 법인이 업무 집행자인 경우는 업무 수행자를 정해서 다른 사원에게 통제하라. 오케이? 그래서 유일한 예외가 유한 책임 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참 좋죠? 그죠? 싹 뒤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드릴 때 꼬박꼬박 머릿속에 중요한 것들을 각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은 될 수 없지만 업무 집행자, 즉 유한 책임 회사의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목적에 의한 제한. 그죠? 자, 여기서는 학생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오로지 판례만 가지고 나오니까 제한설이다. 오케이? 그래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직간접적 모든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응? 여기까지가 뭐예요? 회사의 첫 번째 개념에 대한 그죠? 논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무지막지하게 많죠?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논제 끝났네요. 두 번째 논제로 가서 정리를 할게요. 그죠? 두 번째 논제에서 봐야 될 건 뭐 있어요? 그죠? 자, 회사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엄청스레 괴롭힐 거예요. 자, 회사의 종류로 갑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죠? 회사의 종류로 가는데 필요하다면 8장까지 다 해버릴 수도 있어요. 후다닥. 그치? 자, 갑시다.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5개 회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5개씩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 기준은 뭐가 있다? 유한 책임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유한 책임 회사 먼저 꺼내서 정리합시다.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한 명의 사기죠. 준용. 외부 관계에 대해서는 간접 유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중간 형태 회사를 뭐라고 얘기한다? 유한 책임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중간 형태 회사가 되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죠? 그런 것들까지는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자, 그럼 왜 중간 형태 회사일까? 이쪽에 있는 회사를 인적 회사다. 이쪽에 있는 회사를 물적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는 뭐예요?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기초를 뭘로 잡는다? 사람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사 제도의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부채가 있고 자기 자본이 있어요. 회사나 실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원이다. 오케이? 자, 뭐라고 이야기한다? 채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서 상법상 회사 제도가 설계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의 사원이 채권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가? 오케이? 이렇게 설계되는 겁니다. 5개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회사는 뭐 있다? 한명 회사가 존재한다. 두 번째 회사는 뭐가 존재한다? 합자 회사가 존재한다. 오케이? 유한 책임 회사가 존재한다. 유한 회사가 존재한다. 주식 회사가 존재한다.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보다 사원의 구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필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사단성 유지, 그죠? 2인 이상 직접 연대 무한 책임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가장 전형적 형태 인적 회사를 한명 회사. 1인 이상 무한, 1인 이상 유한, 그죠? 1인 이상 유한, 1인 이상 유한, 1인 이상 유한. 이때 여러분들이 꺼내셔야 됩니다. 그죠? 1인 이상 유한 책임 사원이고, 그죠? 여기도 1인 이상 유한 책임 사원이고, 그죠? 자, 여기서는 줄일게요. 좌동이고, 그죠? 좌동이고, 그죠? 거기에 주식회사에서만 특히 주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논제 정리합시다. 여기에 있는 유한 책임 사원과 여기에 있는 유한 책임 사원은 책임의 성격이 같나요? 다르나요? 전혀 다르죠? 자, 멋지게 한번 표현하세요. 예를 뭐다? 직접 유한이다. 오케이. 자, 오른쪽을 뭐다? 간접 유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직접 유한의 의미 뭐예요? 출자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립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이유는 무한 책임 사원의 신용으로 채권자는 보호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죠? 성립 전에 출자가 이행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구체적으로 따지세요.
출자를 약속했다. 그런데 출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속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채권자에게 다이렉트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회사의 경우에 뭐예요? 출자가 먼저 이루어지고 회사 돈을 가지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들의 책임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둘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을 한번 비교합시다. 자, 왜 이렇게 그죠? 유한회사의 사원과 주식회사의 주의 책임이 다릅니까? 유한회사의 사원은 설립 시 유한회사는 자 설립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대신 누가 설립에 관여해요? 사원이. 그에 반해 주식회사는 누가 설립에 관여해요? 발기인이. 그래서 이때는 누가 자본 충족 책임을 지는가? 사원이. 그를 전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주식회사의 경우는 그지 발기인 인수 납입담보 책임을 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책임 형태가 이렇게 꾸려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내용들이 가끔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이 부분을 주의하세요. 약속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다. 바로 연결 어디? 다음 시간에 어차피 할 거니까 일요일날 뭐 합자 조합은 유한책임 조합원과 무한책임 조합원으로 나눠진다. 그때 합자 조합의 그치 조합원의 책임도 뭐예요? 약속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채권자에게 다이렉트로 책임을 지는 것이야.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부분 뭐 있어요? 자, 회사의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설립 절차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몸뚱이를 만드는 뭐 실체 형성 절차와 설립 등기 두 가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곧바로 교재로 가서 정리할게요. 자, 61페이지 가봅시다. 그죠? 회사의 설립 절차 보시죠. 표. 그죠? 정관 작성, 사원 확정, 출자 이행 기관 구성을 보다 실체 형성 절차. 오케이. 그리고 국가로 도인격을 부여받는 과정을 설립 등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저희 교재 뭐 그죠? 핸드과 거의 같으니까요. 있는 분들도 찾아서 보세요. 자, 봅시다. 한 명 회사의 경우는 정관 작성하죠. 자, 곧바로 갈게요. 8장으로. 자, 갑시다. 안 하려고 했는데 그지? 해버리고 갈게요. 8장 잘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그래서 8장부터 먼저 갑시다. 그죠? 그리고 필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의미를 깨우쳐 드릴게요. 자, 20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가시죠. 한 명 회사의 설립 절차. 그죠? 자, 정관 작성, 사원 확정, 출자의 기관 구성이 네 절차로 나눠져요. 자, 정관의 절대계상이 1번 뭐예요? 목적, 2번 상호, 3번 별표 쳐야 되겠죠?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번 뭐? 그죠? 출자의 목적, 평가의 표준, 별표 칩니다. 이유는? 질문. 이유는 한 명 회사의 사원은 노무 신용 출자가 인정돼요. 그런데 나중에 노무나 신용으로 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환급해 주는 거야. 걔를 지분 환급 청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노무나 출자로 노무나 신용이 출자를 했을 때 그걸 돈으로 돌려주려면 그치 어떻게 출자를 했고 그죠 평가는 어떻게 했는가를 적어야 돼요. 오케이? 지분 환급 청구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질문 더 가요. 자, 한 명 회사의 사원은 그죠 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분 상속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는 사원의 개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분환급 청구는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그죠? 다만 청산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뭐 상속이 인정된다. 이유는 지분환급 청구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렇게 공부하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4번을 가지고 확장해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볼 내용 없네요. 오케이? 그럼 정관에 의해서 사원 확정됐죠? 자, 출자는 이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한책임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만으로 간단하게 설립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무한책임 사원이 뭐가 돼요? 업무집행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죠? 업무집행기관 즉 기관구성 절차도 필요 없다. 정관 작성 설립 등기만으로 간단하게 설립된다. 자, 합자회사 갈게요. 설립 절차. 자, 보시죠. 자, 한 명 회사와 다른 점 뭐 있어요? 합자회사의 법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예요? 그지? 범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 명 회사 규정 준용. 그럼 차이점 뭐밖에 없어요? 정관 작성할 때 사원의 책임이 유한책임인 것과 무한책임인 걸 구분해서 그라는 내용 외에는 없어요. 정관 작성 설립 등기만으로 간단하게 설립된다. 자, 바로 뒤쪽으로 8장 계속 갈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어디 갈까요? 유한책임 회사로 가겠습니다. 그죠? 유한책임회사 한번 가보시죠. 똑같죠? 정관 작성, 사원 확정, 출자 이행, 기관 구성 넘어갑시다. 그때 정관의 절대계상 3번 뭐예요? 209페이지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 나와있죠. 별 표시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원 확정 절차는 별도 필요 없다. 또 하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자, 7번 자본금의 액이에요. 자, 이 점 뭐하고 달라요?
주식회사는 자본금은 등기사항일 뿐이다. 유한회사는 정관의 절대기상인과 동시에 등기사항이다. 그러니까 자본금의 증감은 그죠? 뭐예요? 총사운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한책임회사는 뭐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별표 하나 또 쳐야 되겠죠? 업무집행자의 성명, 오케이, 주소, 그죠? 그러면서 바로 업무집행자에 대한 내용으로 가기로 바랍니다. 밑에 20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죠. 그죠? 정관의 절대기상 중 주의할 점: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가 있다. 자본금액도 정관의 절대기상이다. 또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도 정관의 절대기상이다. 사원도 가능하다. 사원이 아닌 자도 가능하다. 심지어 누구도 법인도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유한회사로 넘어갈게요. 자, 유한회사 갑시다. 쭉 갈게요. 유한회사도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정관 약성, 사원 확정, 출자이행, 기관구성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럼 유한회사에서 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원 확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기관구성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관의 절대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원 확정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자본금도 뭐예요? 정관의 절대기상이라는 점에 별표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의 증감은 정관 변경을 위한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 사원의 출자자 수 6번. 그죠? 자, 뭔가 의미가 있는 내용 같지 않아요? 자, 2012년 개정상 부분,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즉 지분 양도 자유 원칙을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천명했어요. 근데 자, 10자를 가지고 있던 사원이 3자를 다른 사원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출자자 수 변경이 따르죠. 그럼 정관 변경을 위한 사원총회 특별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그죠?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문화된 것이다. X 그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양도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죠? 각 사원의 출자자 수의 변경은 지분 양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것이 별도의 정관 변경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리하면 되겠죠.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양도는 정관으로 이를 제한할 수는 있다. 오케이?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정관 약서, 그죠? 출자이행, 그지? 기관구성, 설립등기, 오케이. 4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충분히 됐을 거예요. 자, 쭉 왔으니까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그죠? 교재 59페이지 갑시다. 자, 세 번째 절차가 뭐 있나요? 사원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 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원의 변동에서 다른 쪽에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한 명에서는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무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유한책임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 전원 동의만 필요하다. 오케이? 이거 꼭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더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요. 자,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뭐가 될 수도 있고 업무집행자가 될 수도 있고 업무집행자가 아닌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업무집행하는 사원의 경우에는 그죠?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업무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집행 사원 전원 동의만 필요하다. 오케이? 별표 꼭 치고 이 부분을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철저하게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유한회사의 경우는 뭐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오케이. 다만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주식회사 뭐 주식양도 자유원칙이다. 실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뭐 지분양도는 무조건 자유롭나요? 제한될 수 있나요? 제한. 두 가지는. 제한은 두 가지에서. 하나는 뭐 법률상 제한. 또 하나는 뭐 정관 규정에 의한 이사회성이 이렇도록 제한. 법률상 제한 세 가지 꺼내세요. 권리주, 양도 제한,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제한, 자회사의 모의사유식 취득 금지가 있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특 좋죠? 이렇게 한 번씩 다 그죠? 우리 말대로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그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죠? 자, 뭐 나왔나요? 오케이? 대표이관에 대한 내용은 필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무한책임 사원이 각자 대표권 행사, 무한책임 사원이 각자 대표권 행사. 자, 뭐 업무집행자가 대표권 행사, 이사, 오케이? 감사는 뭐다? 임의기관이다, 대표이사.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대갈통 수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그죠? 도수, 그죠? 도수 다른 데는 볼 필요 없어요. 이쪽도 뭐다? 도수주의다. 오케이? 이때는 뭐다? 지분주의다. 그죠? 지분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회사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깊이 있게 더 가셔야 돼요. 나중에. 그건 8장 가서 다시 한번 스크리닝을 할 거예요. 먼저 하고 갈까요? 해버릴까요? 8장? 그게 좋아요? 갑시다. 8장. 그지? 그죠? 8장 갑시다. 해버립시다. 응? 저희 목표는 주식회사의 통칙에 대한, 회사법 통칙에 대한 부분을 한 타임에 끝내는 거예요. 1시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만 온 것 같아요. 실력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앞글자 따고 있는 것 같아. 응? 자, 갑시다. 8장 갑시다. 자, 한 명에서 멋지게 갑시다.
자, 한명회사부터 갈게요. 203페이지. 그리고 필요하다는 문제를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한명회사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자, 한명회사 멋지게 정리하세요. 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사무들로 구성된 가장 전액 정태 인적 회사를 한명회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정리할 수 있죠. 그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게 뭐였어요? 직접 연대 무한에서 자, 연대 책임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무한 책임에 대해서 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책임이 뭔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할게요. 자, 한명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 재산은 얼마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충분히 정리할까요? 3천만 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존재한답니다. 채권자는 X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자, 그랬을 때 사원이 A와 B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그죠? 회사가 그죠 재산을 채무를 이행하든 이행하지 않든 이 채권자는 1억의 채권에 대해서 바로 그죠 사원한테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뭐예요? 직접 책임에 대한 문제예요.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한명회사도 뭐예요? 법인이야, 법인. 그럼 제3자의 채권 채무 주체가 되는 건 누구야? 회사야, 회사. 오케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하고 이 회사 예산에서 이행 청구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 오케이?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보다 보충적 직접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멋지게 말로 표현하세요. 한 명 회사의 사원은 회사 예산으로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2차적 책임을 지고 회사가 재산을 빼려다면 최고 검색의 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얘를 보충적 직접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한 명 회사 이 안에 있는 그죠 법률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부 관계. 자, 한 명 회사는 뭘 껍데기를 씌운 것뿐이에요. 그지? 민법상 조합을 껍데기를 씌워서 이 상태로 가져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관, 상법, 민법의 조합 규정이 순차로 정되는 임의법 규성을 특징으로 한다. 더 가요. 자, 합자회사도 뭐 내부 관계에서는 한 명회사 규정, 준용, 정관, 상법, 민법의 조합 규정 순차 적용, 유한 책임에서 심의죠. 내부 관계에서는 한 명회사 규정, 준용, 정관, 상법, 민법의 조합 규정 순차 적용. 고로 상법상 회사 중 민법의 조합 규정이 세 회사의 경우는 준용될 수 있다.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자, 정리합시다.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또 하나의 내용이 뭐예요? 한명회사의 경우에 설립의 하자입니다. 자, 한명회사뿐만 아니에요. 자, 테스트. 자, 저 5개 회사 중에 그지? 어느 회사만 사원의 성명 주임록권에서가 정관했을 때 대상이 아닙니까? 주식회사만. 그 말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그지? 이 4개 회사는 사원의 성명 주임록권에서가 정관했을 때 대상이에요. 오케이? 그럼 확장시켜 봅시다. 사원의 의사표시하자는 설립의 하자가 될까요? 그 하자는 다시 뭐뭐로 나눌 수 있어요? 어차피 오늘 할 내용이야. 오케이? 자, 무효사유는 객관적 무효사유하고 주관적 무효사유. 취사유는 주관적 무효사유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회사편에서는 이런 무효 취사유가 있을 때 뭐로만 다툴 수 있어요? 소송. 그때 제기되는 소송이 뭐예요? 객관적 무효사유도 설립 무효에서, 주관적 무효사유 설립 무효에서, 주관적 취사는 설립 취소에서. 오케이? 고로 뭐예요? 자, 나머지 회사의 경우는 설립 무효, 취소에서가 모두 인정되는 거야. 그런데 한 명 회사에서는 시험에 이게 너무 많이 나와. 뭐가? 설립 취소에서가. 자, 여러분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립 무효, 취소에서 랩 한번 합시다. 그지? 형성소를 특정을 한다. 재소권자, 재소기간, 주장 방법에 제한이 있다. 법원의 재량계약권 인정된다. 판결로 대소의 크럭 벌소급에다 폐소원과 악의중과 실없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근데 설립 취소에서에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게 한 명 회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취소 사유는 다시 2개의 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행위무능력, 사기, 강박, 착오의 의사표시. 또 하나 뭐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의사표시한 경우. 질문 드리죠. 그럼 설립 취소에서의 재소권자는 누가 될까요? 뭐 기본 수업이야? 오케이? 취소권 있는 자. 자, 이걸 둘로 나누면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즉 채권자의 뭐
설립 취소유소 지휘권도 인정되는 점. 오케이. 다만 그걸 취소권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멋지게 표현합시다.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해서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 소로서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장시키면 뭐 취소권 있는 사원과 채권자에 한해서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 소로서만 정할 수 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겨서 꼭 이거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204페이지. 그죠? 꼭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나 제소권자, 취소권 있는 사원과 채권자를 뭐라고 합할 수 있어요? 취소권 있는 자라고 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꼭 머릿속에 박아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명회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부관계 먼저 정리합시다. 뭐 첫 번째 출자, 성립 전에 출자가 이행될 필요 없다. 신용노무 재산 출자 모두 다 가능하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업무집행 누구만 한다? 무한책임사원만 한다. 질문. 자, 확장할 수 있겠죠. 자, 다른 무한책임사원에 이의가 있답니다. 그때는 뭐 행위를 중지하고 총 무한책임사원 과반수결로 결정한 다음에 한다. 어디하고 똑같아요. 그지? 합자 조합하고 그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별표시입니다. 지배인은 어떤 자예요?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그지? 누구를 대리해서, 그죠? 영업주를 대리해서 영업에 관한 재판상 개판의 모든 관을 가는 상업사용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뭐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뭐예요? 다른 사원, 무한책임사원 과반수결이에요. 별표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몰라요. 사원과 그죠? 누구? 회사 간의 이익충돌 방지 의무, 경업피지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있죠. 경업피지 의무는 다른 사원, 전원동이에요. 자기거래 금지 의무는 다른 사원 과반수동입니다. 이건 암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익의 분배. 자, 법에서 이익은 뭐예요? 배당 가능 이익을 말합니다. 그죠? 그때 배당 가능 이익. 한 명회사의 경우는 이익이 없더라도 그죠? 배당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물론 받으면 부당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환 놈을 지고 이자 지급 책임도 지겠죠. 그러나 그죠? 이익이 없어도 배당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정관 변경, 총사원 동의가 필요하죠. 지분 양도는 뭐다? 그지?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 상속 별표 써야 되겠죠. 존속 중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나. 청산 중에는 인정된다. 이유는 지분 환급 청구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자, 입사 바로 갑시다. 뭐예요? 다른 사원이 그죠? 새로 가입하는 걸 말합니다. 가입하자마자 뭐 한다? 직접에 내 무한 책임을 진다. 그죠? 퇴사한다. 퇴사 등 2년 체험에 대해서 2년 동안 무한 책임을 진다. 오케이? 입사 퇴사도 시험에 자주 나눠 주니까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명도 별표입니다. 자, 제명 멋지게 정리합시다. 이제 사원이 다른 사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축출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명회사의 사원은 A, B 둘이 있어요. 항상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사원은 절대 다른 사원을 제명할 수 없다. 오케이? 다른 사원 과반수결로 법원의 제명의 선고를 청구하는 것이고 법원의 제명의 선고에서만 제명이 되는 것이다.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외부관계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되죠. 회사 대표 누가 한다? 무한책임사원이 한다. 책임, 그지? 뭐 보충적 직접 책임이다. 회사의 사원으로 안지할 수 없는 경우에서 2차적 책임을 질 뿐이다. 멋지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더 가죠. 회사의 해산 청산, 그지? 자, 청산의 방법은 뭐가 인정된다? 사원들 마음대로 청산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않습니다. 왜? 그지? 채권자는 충분히 무한책임사원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이 모두 다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끝.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어디 갈까요? 합자회사로 가서 정리합시다. 많은 학생들이 합자회사를 볼 때도 긴 내용으로 공부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합자회사는 그림 하나 그리면 끝나버립니다. 자, 보시죠.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그죠?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요.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1인 이상.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그죠? 영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뭐가 돼요? 순수한 의미의 투자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죠? 당연히 뭘 갖는다? 감시권을 갖는다. 얘는 업무집행권을 갖고 회사 대표권을 갖는다. 그래서 조문에서는, 그죠? 여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질 않습니다. 왜? 한 명회사 규정을 준용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자, 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법이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은, 그죠? 주로 이쪽이 있겠네요. 근데 문제를 출제할 때는 두 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초점은 이 내용은 어디? 한 명회사 규정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자, 멋지게 정리할 내용은 합자회사의 설립에 대한 문의 이미 했죠? 정관약성 설립 등기만으로 간단하게 설립된다. 사원의 의사 표시하지 않은 설립의 아재가 되니까 설립무효 취소유소가 모두 인정된다. 자, 그죠? 정리하면 되겠죠? 자, 내부관계 멋지게 정리합시다. 자, 신용노무 재산출자가 모두 가능하다. 재산출자만 가능하다. 됐지? 자, 감시권만 갖는다. 업무집행권 대표권을 갖는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여기에 한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죠? 절대 법원은 제명 선고를 할 수 없다. 이유는 업무집행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대법원 판례도 정리하고 있죠. 업무집행권은 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으로 유한책임사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표권은 절대 무한책임사원만 갖는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사원의 지분양도 다른 사원 전원동의 무한책임사원 전원동의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죠? 보셔야 될 내용 뭐 있어요? 이 유한책임사원은 다시 한번 직접 유한책임을 진다. 그래서 약속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 이런 대로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오케이? 왜? 성립전에 출자가 이행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청산의 방법으로 임의청산도 모두 인정된다. 정리하면 되겠죠. 자, 거기에 빗대서 이 유한책임회사로 가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유한책임회사 간단하게 가봅시다. 그럼 유한책임회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죠. 유한책임회사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부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항상 제3자는 통상은 채권자를 일컬으면서 법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어디 규정 준용? 한 명회사 규정을 준용해서 자율성을 무한정 가지라. 오케이? 외부관계에 대해서는 뭐하라? 간접 유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하라. 이게 뭐가 돼요? 그죠?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한 법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적 속성과 물적 속성을 섞은 거예요. 그럼 유한책임회사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내용도 뭐예요? 정의예요. 회사 채권자에게 간접 유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상으로 구성된 중간 형태 회사를 말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죠?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이 이미 체크했죠? 자,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서는 정관의 절대계상이다. 설립무효, 취소 요소가 모두 인정된다. 설립제를 저득한다. 정관 약성 출자에 설립 등기 세 과정을 거친다. 충분히 정리할 수 있죠? 또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집행자는 사원도 가능하다. 사원이 아닌 자도 가능하다. 심지어 법인도 가능하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치? 업무 수행자를 정해서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내부관계. 자, 뭐만 가능하다? 재산 출자만 가능하다. 성립전에 출자는 전부 다 이행돼야 된다. 자, 지분양도 체크했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갑시다. 업무집행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동의, 업무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그죠? 업무집행 사원 전원동의만 필요하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학생들 중에 이걸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죠?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 금지. 도대체 뭡니까? 교재에 나온 거.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 금지 뭐예요? 자기 지분이에요. 자기 지분. 오케이? 그죠? 자기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주식회사의 자기 주가 비슷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기 지분 원칙적으로 취득이 금지된다. 만약 취득하면 취득할 때 소멸한다. 그것도 머릿속에 박아놓으시길 바래요. 자, 업무집행자 이미 다 했으니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회사와 업무집행자의 이익충돌 방지문. 아까 규정 준용하죠? 어디? 경업비 지분 다른 사원 전원동의, 그치? 자유그럼 지분 다른 사원 과반수동의가 필요하다. 정리를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특별하게 볼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때는 이익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외부관계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죠. 누가? 업무집행자가 그치? 회사 대표권을 갖는다.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 갖는다. 그치? 이의가 있다면 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업무집행조합은 과반수교로 그죠? 총 업무집행조합은 과반수교로 결정한 다음에 뭔가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래요. 또 하나 유한책임회사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뭐 있나요? 가끔. 그치? 절대 유한책임회사는 어디야? 상호간의 조직된 경우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것도 머릿속에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청산 방법으로 뭐만 인정돼요? 이미 청산 인정됩니까? 이유는? 무한책임사원이었기 때문에. 채권자로 보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법정 청산만 인정된다. 이것도 머릿속에 꼭 박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유한회사로 가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유한회사는 뭐예요? 보시죠. 거의 완벽한 형태의 물적회사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그럼 뭐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인적 요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본금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인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가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인적 요소가 가미된 것들 먼저 잡읍시다. 뭐 할 수 있어요? 정관으로 지분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오케이. 사원의 각 출자자 수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복수결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죠? 지분양도에 관해서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도 있다. 회계에 관해서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관으로 다른
선정함할 수 있다는 말은 거의 다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 중에 하나 뭐예요? 설립, 무효, 취소 요소가 모두 인정된다. 오케이? 그 부분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사원의 수 1인 이상이면 되겠죠? 그죠? 지분 양도세 원칙 인정되죠? 지분의 입질도 가끔 출제될 수 있어요. 등록질만 가능하다. 이유는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가 정관의 절대계산이기 때문이에요. 또 기관은 뭐 있다? 사원총회와 이사가 있다. 그럼 질문. 유한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로 있다면 어디하고 거의 유사합니까? 소규모 주식회사. 더 확장. 소규모 주식회사의 모집 설립과 유사합니까? 발기 설립과 유사합니까? 일부러 정적을 두는 거예요. 이유는 발기 설립과 유사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공모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찌나 그 규정들이 일치하는지 하나만 꺼낼게요. 그죠? 자, 상법상, 그지? 정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해서, 그죠? 공정인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식회사, 즉 자본금총액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의 발기 설립과, 오케이, 유한회사의 10억 원 미만인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뭐예요? 정관에 대한 공정인증과 면제돼요. 그리고 더 갈게요. 자,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 둬도 돼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돼. 그럼 조직구조가 똑같죠? 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강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주총회와 이사만 존재하는 조직구조와 거의 똑같다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지? 이러한 마인드 하나만 가져가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뭐 또 인정됩니까? 오케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도 있고, 오케이?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총사원 동의로, 오케이? 그죠? 주주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유한회사의 제도를 많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게 소규모 주식회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유한회사 쪽에서 나올 만한 게 거의 없으니까 준용 규정을 가지고 많이 출제해요. 오케이? 응?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한회사에서 특히나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 뭐 있나요? 조직구조가 유한회사는 이렇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 사원총회, 또 하나 뭐 있어요? 이사, 이렇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규모 주식회사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원총회도 결의는 뭐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가 있어요. 그중에 특별결의는 시험에 언제든지 내도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꼭 머릿속에 박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갈게요. 유한회사의 사원이 A, B, C 세 명이 있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A라는 자가 9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2%를 가지고 있고 얘가 1%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누구만 참석해서 A만 출석해서 A만 결의하면 특별결의까지 모두 다 통과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나 유한회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립정수가 어떻게 돼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에요. 오케이? 또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의결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결의 성립정격수와 의결정수에 대해서 별표 치고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 말은 최소한 이렇게 2명 이상은 출석을 해야 결의가 통과한다는 것이 그죠?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출석을 했을 때 A만 결의를 하게 되면 결의가 통과할 수 있지만요. 오케이? 성립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그죠? 이 결의를 거치지도 않고 뭐 할 수 있다. 그지?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총회 결의를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가 있다. 오케이? 총사원 동의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죠? 자, 회계에 관한 내용들 어렵지 않죠? 그죠? 뭐 한다? 임의법규성이다. 기간 같은 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그죠? 뭐 없다. 자,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치? 자, 이 말 정리하셔야 돼요. 뭐가 없어요? 자, 그죠? 자본준비금이 없어요. 이익준비금 적립도 관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금 자본금 선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또 유한회사는 사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직 변경이나 합병으로 인해서 그죠? 자, 뭐가 되면 주식회사가 존속회사가 될 때는 사채 상환을 완료해야 돼요. 오케이? 그 부분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대차표 공고 의무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죠?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외국회사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외국회사 해버립시다. 자, 외국회사 질문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법인세법하고 상법에서 외국회사의 개념은 전혀 다르죠? 왜 그럴까요? 법인세법은 항상 뭐
거주지국이 아니라 원천지국 과세를 대원칙으로 합니다. 즉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과세권을 그죠 가지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본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를 항상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의 준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걔를 원천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태어난 곳은 어디지만 미국이지만 독일이지만 오케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국내 영업소를 설치하겠죠.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겠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가요? 내국회사 외국회사를 구분하는 준거가 됩니다. 그러나 상법은 그보다 먼저 개념이에요. 어느 나라 상법에 따라서 그지 그 회사가 설립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를 설립준거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럼 국내 와서 외국회사가 상법에 따라서 영업활동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영업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영업소는 뭐 본점 또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BMW, 코리아 등등등. 그지? 그리고 나서 자 봅시다. 계속거래를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 대표이사는 없어요.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 와서 영업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는 등기를 해야지만 계속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표자와 영업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머릿속에 꼭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영업을 위한 요건 중에 뭐예요? 대표자님 및 영업소가 반드시 등기해야 계속거래가 인정된다. 오케이. 그 부분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서 대차협회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시험에 2012년 개정상법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경우에는 대차협회 공고 의무가 붙습니다. 그 점이 유한회사와 차이를 보인 점이에요. 또 하나 자 봅시다. 해산명령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치? 회사는 자기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소 폐쇄명령밖에 없어요. 그럼 해산명령하고 구별하셔야 되겠죠. 자 갑시다. 총칙에 책 보지 말고 해산명령 뭐예요? 공익유지를 위한 제도, 해산판결, 사원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 해산명령, 사유 세 가지 꺼내세요. 설립목적 불법, 1년 내에 영업 개시하지 않을까 1년 이상 영업 휴지. 그죠? 대표간의 불법행위. 오케이. 그게 해산명령이 사유가 됩니다. 근데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외국회사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산명령은 청권자가 누구예요? 이해관계나 검사 또는 심지어 법원이 직권도 가능해요. 그러나 외국회사는 직권은 안 돼요. 그 점 꼭 체크하고 가세요. 응? 여러분 한 7, 8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즉 이해관계 검사의 청구에서만 가능하지 법원의 직권으로 안 된다는 점. 오케이?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해야 될 기타 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지? 생각보다 스피디하죠? 응?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바로 풀러갑시다. 어디? 8장. 문제 좀 풀어드릴 생각이에요. 그죠? 자, 1번 문제 갑시다. 최근 문제들입니다. 자, 216페이지에요. 상법상 한명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한명회사의 원시정과는 공증인증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효력 발생하죠. 자, 공증인증 필요한 건 어디밖에 없어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중에 그지? 소규모 주식회사의 모집 설립 또 그죠 10억 이상 그죠 발기 설립의 경우에 또 하나 유한회사의 경우는 10억 이상 유한회사 오케이 두 번째 미성년자 한정선자가 법정된 동의 없이 설립행위에 참여했답니다. 자 뒷말은 보지 않아도 되죠. 설립 취소에서의 원인이 된다. 됐지? 3번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원칙적으로 총사원 과반수로 정하고 따로 업무집행 사원을 정했답니다. 그럼 뭐 업무집행 사원 과반수결을 정하면 되겠죠. 자, 4번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해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상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이유는 자기 거래니까. 오케이? 경업 피지문을 넣었으면 다른 사원 전운동이 5번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했답니다. 사원은 그죠? 얼마 전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 그죠? 6월 전에 예고하고 언제 퇴사할 수 있어요? 영업에도 말해. 오케이? 그죠? 그렇게 체크하면 될 거예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업에도 말해 퇴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상법상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합자회사는 그 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한 명의 사로 변경할 수 있지? 그죠? 자, 2번.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재산 출자에 한정되죠? 신용노무는 출자로 인정되지 않겠죠? 3번. 판례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랍니다. 절대 권한상실 선고를 할 수 없다. 오케이? 4번. 유한책임사원이 이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았답니다. 보자마자 크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뭐 부당이득이다. 그럼 당연히 반환 의무를 진다. 이자 지급 책임을 추가로 지는 건 당연하다. 그지? 5번. 자, 퇴사한 무한책임사원은 본점소에서 퇴사 등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뭐 한다? 그죠? 등기 후 2년은 그죠?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겠죠. 자, 3번.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상 그죠? 신용
신용노무 출자는 절대 허용되지 않지. 재산 출자만 가능하지. 2번 유한책임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답니다. 그럼 이거 상식으로도 풀 수 있죠. 대표간의 불법행위는 회사와 연대 책임을 진다. 오케이. 자 3번 업무집행자를 포함한 사원 과반 소위가 있으면 정관 변경 없이도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자 뭐예요?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변경. 보자마자 뭐? 내부관계. 한 명이 사기 정신이요. 총사운동이. 됐어요? 왜 그래? 어? 자, 4번. 회사가 자기 지분을 취득했답니다. 지분을 취득할 때 소멸하죠. 그만큼 자본금이 감소한다. 논란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식수만 감소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5번. 사원이 출장 금전이나 그 밖의 예산의 가액과 잉여금의 합을 자본금을 하나요? 자,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죠.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 이 잉여금은 뭐가 된다? 순자산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그럼 이 자본금은 뭐가 돼요? 출자가액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러니까 잉여금은 그죠? 순자산의 자본금을 뺀 값이 되는 것이고 자본금은 순수하게 출자한 가액만 되는 겁니다. 그럼 자본금하고 잉여금을 합하면 뭐가 돼요? 순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도 이렇게 그죠? 정리를 하셔도 괜찮은 내용. 주식회사를 제외한 전부 다 이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 갑시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저도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1번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노무나 신용출자가 절대 인정되지 않죠. 유한회사도 마찬가지죠. 2번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의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유한회사도 마찬가지죠. 왜? 출자이익이 되지 않으면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3번 사원이 사망했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지분 상속이 인정되나요? 생각 다시. 유한책임회사는 순수한 출자자잖아. 지분 상속이 인정되겠지. 유한회사의 사원도 순수한 출자자잖아. 지분 상속 인정되겠지. 그래서 유한책임 사원이 있는 경우에 지분 상속 인정되는 거예요. 응? 자, 4번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사원이 금산 선고를 받았답니다. 상법상 퇴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금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5번 그죠? 100분의 3이에요. 대표소송. 그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갑시다. 1장으로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논제입니다. 자, 8장까지 갔으니까요. 8장에서도 문제 풀고 정리하고 그러지 말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그지? 공부를 했으면 이제는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이 눈도장을 찍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이 저도 회계사 시험 공부를 했지만요. 한 달 전 남겨놓습니다. 2월 되면. 눈도장 찍는데 여념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방금 봤던 것도 우리가 유한회사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못 풀었어요. 그럼 찾아보셔야 돼요. 응? 하나를 찾아보는 게 소중한 것이 눈도장을 찍는 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 공부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꼭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이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고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꼭 깨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갈까요? 회사법상 소송으로 가서 정리를 합시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저도 화장실 가고 싶어요. 회사법상 소송 갑시다. 자, 회사법상 소송 특별하게 볼 내용은 없어요. 자, 회사법 뭐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체법.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민법의 일반 원칙에 그지 하자의 처리 방법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법에서는 그죠? 전부 뭐 그죠? 법률 관계 충돌에 대해서 뭘 하겠다? 획일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충돌에 대해서 그래서 뭐로서만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소송은 뭘 형성요소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재소권자 재수위관 주장 방법에 제한이 있다. 법원의 재량 기각권 인정된다. 판결 후 대소의 기록 불소구에다 폐소원과 악의중과 시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오케이. 그때 여러분이 이 형성요소와 대시되는 그지 확인요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확인요소는 어디서만 나옵니까? 질문. 추천 결의하자. 오케이. 취소. 무효 확인해서 보존제 확인해서 오케이. 부당결의 취소 변경해서 그래서 주총 결의 하자에서는 확인해서가 2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죠? 하자에서는 2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건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시죠. 4장. 자, 쭉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어디 갑니까? 118페이지 갑니다. 그죠? 자, 주총결의하자에 관한 소송이 4개가 있죠. 그죠? 취소. 두 번째, 무효 확인해서. 그죠? 또 부존재 확인해서. 두 가지만, 그죠?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죠? 확인. 자, 그러면서 써야 돼요. 형성에서는 뭐다? 제소권자, 제소이간 주장 광고에 제한이 있는 것이다. 오케이? 확인에서는 제소권자, 제소이간 주장 광고에 제한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효에서는 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존재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테스트 한번 할게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걸 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오케이? 소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모든 자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자를 빼버리면 돼요. 명의대여자, 명의계에서 미필주, 사임한의사, 세 자를 빼면 된다는가. 그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정리할게요. 여기서 정리하세요. 자, 법원의 재량기각권이라는 말을 가지고 정리할게요. 자, 통상적으로 재량기각권이라는 건 항상 소송에 대해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법원이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겁니다. 오케이?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기각권 인정되지 않는 소송이 주총결의 하자에 3개가 있습니다. 뭐만 인정돼요? 취소만. 오케이? 그래서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는 재량기각권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체크하고 가세요. 또 하나, 판결력은 뭐예요? 대세효력, 또 뭐예요? 불소급여입니다. 그런데 소급표가 인정되는 게 5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때 주총결의 하자에 관한 4개. 오케이? 취소,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 감자, 무효에서 이렇게 암기를 머릿속에 해놓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사법상 소송을 간단하게 하는 것들은 이걸 위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주총결의 하자로 바로 연결시켜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자, 그리고 나서 정리합시다. 넘어가시죠.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60페이지입니다. 정신 없죠? 그렇지만 머리에 정리는 되죠? 정리돼야 됩니다. 자, 회사의 설립에서 우리는 따져야 될 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IV예요. 크게 따져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설립에 관한 공통사. 오케이? 또 하나 설립에 오케이? 이 2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설립에 관한 공통사항 뭐 있나요? 자, 첫 번째는 입법주의예요. 그죠? 상법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하면 무조건 설립 등기를 내줘야 됩니다. 걔를 준칙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설립에 관한 공통사항 중에 첫 번째가 뭐 있어요? 정관약서. 두 번째가 뭐 있어요? 오케이? 설립 등기. 자, 이때 정관의 효력 발생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사단성 유지되는가, 파괴되는가, 정관에 대해서 공정인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오케이? 2가지만 체크합시다. 오케이? 소규모 주식회사의 발기 설립 시, 또 소규모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공정인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나머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공정인증이 필요하다. 오케이? 2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질문 드리죠. 자본금총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그지? 즉, 1억 원짜리 회사를 모집 설립합니다. 뭘 해야 돼요? 무조건 공정인증 받아야 돼요. 더 확장시킬게요. 오케이? 뭐, 금융기관은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절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것까지 정리를 하고 가길 바래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정관 작성에서 주로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구별해서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상법상 회사는 뭐예요? 그지?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설립 등기에 의해서 새로운 인격이 생성되게 됩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설립 등기의 창설적 효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알 것 같아.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 창설적 효력에 덧붙여 뭐가 추가된다? 보완적 효력, 또 보수적 효력이 추가된다. 보완적 효력 뭐? 주식청약서 요건은 사익양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창립중에서 권한 행사거나 설립 등의 보완적 효력에 따라 자연 치유된다. 오케이? 그죠? 또 하나, 보수적 효력 뭐?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죠? 주식을 가졌습니다. 그럼 주식은 실제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럼 주식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채권적 지위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양도할 때 지명채권 양도받으시 양도해야 되겠죠? 불편하겠죠. 그래서 성립부 지체 없이 주권 발행 의무가 부여됩니다. 걔를 보수적 효력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연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봐야 될 내용 하자입니다. 이미 끝났죠? 다시 한번 하자 정리하셔야 돼요. 자, 무효사유가 있고, 그죠? 취소사유가 있다. 무효사유는 객관적 무효사유, 주관적 무효사유가 있다. 얘는 주관적 취소사유밖에 없다.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위능력, 사익강박착오,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나머지 회사의 경우는 설립의 하자가 된다. 오케이? 그게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자, 모든, 그죠? 회사 설립의 하자는 봅시다. 설립 등기가 있고 나서 얼마 내? 2년 내에 뭘 해야 돼요? 설립 무효 취소의소를 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취소의소가 제기되고 나서 이때 판결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판결이라는 건 앞으로만 갑니다. 즉 불소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때까지 존재하는 회사를 뭘로 취급해야 될 것인가? 오케이? 겉모습은 그대로 존재했다. 외관주의에 따라서 사실상 회사로 취급하겠다. 오케이? 멋지게 말로 표현합시다. 설립 무효의 취소의소가 뭐하기 때문에 불소급하기 때문에 설립 등기 시부터 무효 또는 취소의 확정 판결 시까지 존재하는 회사를 사실상 회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또 하나의 개념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어디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났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쉬려고 그랬더니 해버립시다. 1차. 응? 해버리고 싶시다. 그래야 개운하잖아요. 마지막 주제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출제가 되는 각도는 거의 이렇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뭐 회사의 개념, 두 번째 종류, 그죠? 또 회사의 해산 청산이 주로 출제됩니다. 이쪽은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가버립시다. 자, 갑시다. 그럼 자, 회사 해산 청산 기타 주대에서 여러분하고 봐야 될 많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주로 출제되는 건 뭘까요? 두 개입니다. 다음 중 상법상 회사의 해상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렇게 출제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작아져요. 왜? 청산의 방법, 그지? 또 회사의 계속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출제되는 게 뭐예요? 주식회사의 해상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출제돼요. 왜 그럴까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법정 청산만 인정이 되고 첫 번째 청산인의 선임이 문제가 되고 오케이? 또 청산 사무가 문제가 되는데 청산 사무에서 채무의 변제와 자녀재산의 분배 순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오케이? 또 청산 등기의 대양 요건과 실질적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임의 청산, 법정 청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주식회사의 해상과 청산을 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까지? 계속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하고 천천히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갈게요. 뭐 천천히도 아니네요. 자, 회사의 해산하고 청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순서대로 볼게요. 자, 회사의 해산을 볼게요. 그래서 자, 회사 해산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진 않겠습니다. 일특이니까요. 자, 해산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무조건 뭐예요? 그죠? 해산 사유예요. 오케이? 해산 사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법정되어 있습니다. 응? 자, 그런데 해산 사유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 그지? 자, 그 중에 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공통해산 사유. 오케이? 자, 그리고, 그죠? 인적회사의 특유한 사유. 오케이? 또 하나, 주식회사의 특유한 사유. 세 개로 쪼개겠습니다. 자, 공통해산 사유는 항상 두 개로 보셔야 돼요. 그죠? 하나는 뭐? 사원의 의사에 의한 경우. 자, 이거 다 묶으세요. 인적회사의 형사운동이, 물적회사의 특별결의,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그거 전부 다 뭐예요? 사원의 의사예요. 오케이? 묶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있나요? 오케이? 또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응? 이런 것들이 그죠? 모든 회사의 공통회사 사유예요. 두 번째 꺼냅시다. 인적회사의 특유한 사유. 됐지? 한쪽 사원이 엮게 된대. 특히 합작회사. 응? 합작회사의 경우에 한쪽 사원이 엮게 된대. 자, 주식회사의 특유한 회사 사유. 시험에 많이는 안 나와요. 뭐 있어요? 회사의 오케이? 자, 제가 왜 이거 필기했을까요?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저 인간이 필기를 오늘 잘 안 할 것 같았는데 왜 할까? 절대 해산 사유를 물어보면 무조건 오케이? 개수이 가능한지를 같이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때 계속이 가능한 사유 꺼내세요. 됐어요? 그럼 멋지게 인적의 사이 총사운동을 해산할 때는 총사운동으로 계속할 수 있다. 정관의 존립기간의 완료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지 정관 변경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해서 계속할 수 있다. 오케이. 두 번째, 그죠? 합병 파산 해산 명령 해산 판결을 절대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오케이. 자, 더 갈게요. 자, 사단성이 파괴됐다. 그지? 자, 인적에서 한 명에서 다, 그지? 다른 무한 책임 사원을 가입시켜서 계속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죠? 조직 변경에서 다른 사원을 가입시켜서 계속할 수 있다. 오케이? 한쪽 사원이 엮일 때는 그 사원을 보충해서 계속할 수도 있다. 오케이? 또 하나 뭐 조직 변경에서 계속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자는 거야. 응? 특히나 또 많이 나오죠. 자, 휴면에서 뭐예요? 최후 등기 5년을 경과한 회사. 오케이. 이월내 계속 신고를 해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5년 2개월 경과 시점에 해산 의지하겠다. 그로부터 얼마까지 경과해야 청산이 의지돼요? 3년 추가로 경과해야 돼. 오케이. 그 3년의 기간 동안 뭐 할 수 있다? 주총 특별교를 계속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해산 사유를 가지고 물어본 사람은 없어요. 오케이. 계속 사유하고 무조건 연결시킨다는 거야.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철저하게 이렇게 기억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자, 주식회사의 경우 휴면에서 해산의지로 해산했다면 주총 특별교로 계속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항상 특별교로 해산한 경우에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논제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 있어요? 청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청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청산의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뭐 있어요? 방법에 대한 부분 정리하셔야 돼요. 임의청산하고 법정청산. 그죠? 임의청산은 어디서만 인정된다? 인적 회사에서만 인정됩니다. 특히 유한 책임회사는 절대 임의청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죠? 청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그죠? 주식회사의 청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죠? 청산 사무에 대해서는 쓰질 않겠습니다. 공통사항이니까. 자,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재산의 환가 처분, 채무 변제, 안산 분배가 있다. 그죠? 세 번째 정리합시다. 청산 사무가 뭐랬답니까? 종결했답니다. 그럼 뭐랄까요? 청산 등기를 할까요? 이 등기는 다시 한번 뭐일 뿐이다? 대양 요건일 뿐. 그죠? 효력 발생 요건과 무관할 수도 있다. 이걸 정리하고 가라는 거예요. 즉, 실질적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전환시키세요. 오케이? 그지? 뭐, 변제할 채무, 분배할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뭐 한다? 그죠? 법인 경우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가끔 법인세법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부가세법도 그렇고, 그죠? 뭐, 실질주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꼭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주식회사의 청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청산에서는 당연히 뭐 청산 방법, 법정 청산만 인정된다. 첫 번째 다 할 게 뭐 있어요? 청산인의 선임에 대한 부분 정리하세요. 자, 멋지게. 청산인은 누가 선임하는 것이다? 있다 없다?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선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주청결을 선임하는 거예요. 다만 그게 없다면 뭐 이사가 청산이 낸다. 오케이? 그런데 정관이나 주청만 선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청산 사무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그때 모든 선임권자는 모든 해임권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길 바래요. 자, 주식회사의 청산에서 주의할 점이 있네요.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주주에 대해서 뭘 하게 돼요? 자녀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가볍게 정리하세요. 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채권 신고를 그죠? 채권자에게 최고해야 될 거예요. 최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죠? 채권을 신고한 자가 있을 것이고 신고하지 않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때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항상 순위가 누구 후순위로? 주주 후순위로 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위에 대한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죠. 1, 3, 오케이? 2가 된다. 오케이? 이걸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가끔은 법전에서 그죠? 청산에 제외된 채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죠? 나머지는 그지? 정리합시다. 자, 청산 절차가 실질적으로 종결했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는 뭐가 됐을까요? 빵.
오케이? 당연히 청산인은 청산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될 거예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책임을 해지한 걸로 본다. 더 갑시다. 어디까지? 재무제표 승인. 오케이? 자, 뭐 주주총회 승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감사의 책임을 해지한 걸로 본다. 오케이? 그리고 자, 항상 청산 등기는 대항 요건일 뿐이다. 또 임의 청산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이야. 오케이? 이게 여러분이 봐야 될 그치?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끔 시험에 나오죠. 해산명령, 해산판결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 해산명령하고 해산판결에 대해서 공통해산 사유니까요. 갑시다. 해산명령하고 해산판결까지 하면 끝나네요. 해산명령하고 해산판결, 그죠? 자, 필기할 내용 많이 없습니다. 자, 법원은 항상 이원 조직이에요. 그럼 뭐 할 수도 있다. 그지?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고 재판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비소송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에 반해는 뭐다? 소송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그죠? 하나만 생각합시다. 공익 유지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얘는 사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기를 바래요. 그럼 멋지게 정리합시다. 청구권자 누구? 이해관계인 검사. 법원이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사원이 청구한다. 인적으로사는 각 사원, 물적에서는 소수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로 진행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유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한쪽만 잡으세요. 설립 목적 불법, 1년 내 영업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 휴직, 그죠? 또 대표관의 불법행위. 자, 뭐 회사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염려가 있을 때 회사에서는 관리 또는 처분에 현저한 실태.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해산명령과 해산판결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휴면 회사의 해산이지. 아까 했죠? 휴면 다시 한번 뭐 최후 등기 5년을 경과한 회사다. 이번에 계속하고 있던 계속 신고를 해라고 했어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이제 해산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겠다. 오케이. 그로부터 3년 경과하면 청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하고 같이 꼭 연결해서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치? 문제 풀고 끝낼게요. 세 문제밖에 없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입니다. 그치? 저기 다른 학원의 일부 강사가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뭐 이사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표이사는 안 진다. 이렇게 가르친다고들 해서 저한테 질문들이 가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상법은 법의 책임은 그죠? 전부 이사를 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사나 대표이사나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똑같아요. 왜? 의무화 책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이사도 사용자 배상 책임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은 종업원의 관리 감독에 대한 부실이 개입된 경우에 묻는 민법 756조의 책임이에요. 오케이? 근데 임원은 종업원의 책임과는 성격이 다르게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대로 만들고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묻는 게 힘들어요. 제 볼 때는 이사도 그렇고 대표이사도 그렇고 사용자 배상 책임이 주체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출제하면서 계속 빗나가게 출제해요. 왜? 논란이 되니까. 그죠? 그런 거 가지고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응? 쟁점사항은 이의제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치? 배운 대로 공부하셔도 돼요. 응? 1번 갑시다. 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회사의 권력은 회사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 정관상 목적에서 뭐 제한이 된다고 보죠. 제한설. 2번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답니다. 당연히 뭐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수 있죠. 3번 회사의 대표관 이외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했답니다. 당연히 사용인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겠죠. 그러나 임원은 뭐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응?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사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사용인은 그죠? 사용인에 대해서는 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야. 응? 예전에는 대표이사만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4번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는 될 수 있죠. 그죠? 이 부분 주의하세요.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죠. 3, 5번 회사는 친체상 자유권, 생명권, 친족, 상속권 등의 권리는 없죠.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겠죠. 그죠? 2번 갑시다. 상법상 회사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 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회사의 설립 무효는 자, 당연히 뭐 사원에 한해서 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해서 자, 이걸 다시 셀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권 있는 사원과 채권자다. 오케이? 그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공식 만들어드렸죠? 옳은 지문인가요? 옳은 지문.
어허이. 다시 취소권 있는 자는 뭐? 취소권 있는 사원 플러스 채권자. 그러니까 옳은 질문. 오케이?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취소권 있는 자.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취소권 있는 사원과 채권자. 응? 그죠? 2번 주식회사의 설립무효는 주주이사감사인에서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서로서만 정할 수 있죠. 3번 주식회사 설립무효소에서 원고가 승소했답니다. 뭐 대세적 교력 불소급이다. 오케이? 소급하지 않지? 되는 질문이지. 4번 창립청에 출석해서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이 있답니다. 뭐 주식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오케이? 5번 주식회사 설립무효소에서 원고가 패소했답니다. 당연히 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오케이? 자, 악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 대표성. 오케이? 그렇게 체크하고 하면 되겠죠. 3번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 문제인데도 놔뒀어요. 자, 상법상 회사 해상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어요. 이때도 중심은 그죠? 주식회사가 될 것이에요. 그죠? 청산회사는 해산 후 청산의 목적을 위해서 존속하는 회사로서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공하는 해산전 회사와 통일성이 인정된다. 맞나요? 네, 법인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2번. 자, 회사 해산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당연히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의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죠. 왜? 정관에서 또 주총에서 청산인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니까. 그죠?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청산인의 직무대행자가 되겠지. 3번. 법인이 해산기를 하고 해산 등기를 마치지 않았답니다. 사실상 청산사무를 종결했답니다. 당연히 뭐 선의의 제3자에서 법인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겠죠. 왜? 등기할 상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으니까. 4번 청산 종결의 등기를 했더라도 청산할 채권 채무가 남아있답니다. 청산은 종료되지 않았죠. 당연히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의 능력이 있겠지. 오케이. 5번 동업약정에서 회사가 설립돼서 주식회사로 실체를 가지고 있답니다. 보자마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잡으세요. 주식회사. 응? 글자를 다른 데 하면 안 돼요. 주식회사 키워드예요. 그럼 주식회사는 뭐 동업자들 간의 약정으로 청산의 방법을 정할 수 없다. 오케이? 키워드를 다른 데 잡으면 안 된다고. 왜? 주식회사는 법정 청산만 인정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한 타임을 마쳤어요. 그죠? 여기까지 했어요. 나머지 이제는 6개장을 할 것이에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전 수업은 1시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1시간 쉬었다가 오후 수업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쉴게요.